네,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국내 확진자 수가 5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확진자가 600명이 늘었고 사망 환자는 모두 29명으로 늘었는데요. 네,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백순영 가톨릭 의대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지금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5천 명이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확산세가 조금 수그러들 수 있는 시기 언제쯤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건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이 증가세만 보더라도 네. 사실은 조금 멈칫한 상황입니다. 이 예. 전체적인 환자의 예. 이 막대 그래프만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공포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는 2월 29일까지 지금 이 직선으로 두 배씩 올라가다 800명의 환자 수의 정점은 찍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가폭으로 보면 두달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800명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는 예. 며칠간 하여튼 1, 2, 3일 동안 뭐 600명, 500명 이 선에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예. 그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건 아니고 이 증가세의 추세를 보면은 네. 상당히 안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이 목표가 있었거든요. 방역 당국이 대구하고 경북 지방에 있는 그 신천지 교인들 중에서 그 유증상자들만을 집중적으로 지금 찾아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예. 실제로는 경북 지역, 대구 경북 지역만 있고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예. 그 신천지 교인이라는 데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렇게 많은 진단을 하면서 또 민주국가에서 우리가 봉쇄라는 말 처음 썼지만 방역에서의 봉쇄는 얘기하자면 우리가 물리적인 봉쇄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중국에서는 물리적인 봉쇄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네. 우리는 그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걸 성공한다면 즉 이 상황에서 줄여서 감소하는 폭이 만약 생긴다면 굉장히 성공한 것이고 네. 또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것이 네. 지금 유증상자 중에서는 많이 나오지만 그 이외에 무증상자였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네. 이 확산세 자체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치로 봤을 때는 이제 굉장히 좀 커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검사한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일을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외국이랑 좀 비교를 해보죠. 일본은 적극적이 아니라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그렇죠. 네. 4일 동안 고열이 나야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검사 건수 자체가 우리의 몇십 분의 1도 안 됩니다. 근데 실제 나오는 그 환자들을 보면은 전국적으로 지역 감염이 되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 아마 올림픽 때문에 숫자를 억지로 줄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란이나 또는 미국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굉장히 우려스럽죠. 미국은 좀 더합니다. 진단 건수가 실제로 뭐 1000건도 못 넘어가요. 우리는 지금 10만 건을 넘어간다고 그러고 실제 결과가 나온 것만 해도 그 정도 되는데 네네. 그런 데다가 진단 한 번 하는데 뭐 3,000불이니 뭐 적어도 4,500불씩 내라고 그러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걸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인들이. 그런데 실제로 미국의 서부의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에 있어서는 여러 환자들이 나오는데 감염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막 나오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은 이미 봉쇄하기도 전에 중국에서부터 온 이 여러 관광객들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었고 지역사회에 노출을 했는데 찾아내지를 않았다는 얘기가 네. 의심을 안 했으니까요, 처음부터. 그럼 동부라고 또 안 전할까요? 동부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게다가 사망자가 이제 6명쯤 되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좀 방송에서 이런 말 잘난 척을 하다가 결국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네. 지금은 이제 조사도 해야 되고 검사도 해야 된다고 CDC에서 얘기하지만 예. 결국은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탈리아 같은 데서는 사실은 잡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부 지역에서만 일부 사람들을 잘 잡고 이 사람들이 외부에 즉 이 지역 이외에 전염시킨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 갖고 잡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문제는 그 대구 경북 지역 이외의 환자들 중에서 확진자들 중에서 한 반 정도는 감염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우려가 되지만 우리 방역 당국이 지금까지 이 큰 불만 잘 잡는다면은 일단 어느 정도 안전한 수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은가. 네. 일단 완화 곡선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역 사회로의 감염 확산 역시도 이제 막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건 좀 지나친 해석일까요? 그건 너무 빠르죠. 네. 네, 너무 빠르죠. 왜 그러냐면 오늘도 요양원에서 네. 대량으로 발생하고 한 것이 역시 대구 경북 지방에서 그런 데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면 우리가 계속 우려했던 것이
그런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원내 감염이라든지 네. 이런 데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 청도 대남병원에서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감염되면 전멸할 수도 있는 전체가 다 감염되셔갖고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그 신속하게 진단하고 격리하고 해서 더 이상 퍼지지 않게끔 특히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 감염되지 않게끔 하는 노력이 지금은 진짜 중요할 때고 일단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간격이 좀 늘어나야만 예. 네. 이것이 전염이 좀 적어지겠죠. 네. 그리고 지금 확진자를 좀 통계를 봤더니 여성분이 이제 62%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또 20대가 거의 한 30%를 차지한다고 나타났더라고요. 이제 얼핏 생각하기에는 좀 뭐 5, 60대 분이 좀 더 많이 걸리지 않나 이제 이렇게들 생각을 해왔던 것 같은데 20대의 비중이 이렇게 높은 것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20대도 그렇고 예. 여자가 많다는 것도 사실 그러니까요. 중국의 이 데이터를 네. 보면 전혀 맞지 않는 일이죠. 아, 근데 네. 우리가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져서 된 것도 아니고 우한이나 뭐 후베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비해서 우리는 지금 대구 240만에 경북 다 해서 전체 인구 자체는 그다지 많지 않은데 지금 신천지만을 막 가서 뒤지다 보니까 네. 신천지의 신도 중에 여자 비율 혹은 20대, 30대의 비율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됐지 네. 실제 인구 분포하고는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결국은 20대, 30대가 많이 감염됐다는 부분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역사회에서 바이러스를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사회생활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증상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걸어다니면서 우리는 캐리어라고 그러는데 감염자인 네. 경우에 예. 자기는 증상을 잘 못 느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을 전파시키고 결국은 노령층은 여기에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지금 방역 당국에서 이걸 증상도 없고 많이 그 감염이 많이 되는 20대, 30대를 잘 찾아낸다는 얘기는 이미 지역 사회 전파를 이미 많이 잡았다고 볼 수 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 이상하다 볼 부분이 아니라 신천지 교인분들이 확진자가 일단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분명하죠. 네. 그 신천지 그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 중에 지금 확진이 60%가 나오고 네. 있거든요. 이 60%라는 것은 유증상자 중에 물론 60%지만 그 나이 분포에 맞게끔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인구 분포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중국 데이터를 보면 여자가 그렇게 더 강하다고 그러지 여자가 더 많다고 그러진 않거든요. 네. 왜 원인은 모르지만 하여튼 중국에서는 꽤 여자가 많고 남자는 좀 덜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예, 근데 남자가 더 잘 걸린다는 얘기죠, 결국은.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된 게 여자가 더 많다는 얘기는 이거는 지금 설명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 그 신천지의 인구 분포를 보면은 인구 분포를 교인의 분포를 보면은 충분히 이건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잘 찾아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영유아 확진자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금 0세에서 9세 사이 확진자가 32명으로 늘었는데 자녀를 둔 참 부모님들의 걱정이 점점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분석들을 어떻게 또 보십니까? 그것도 또 꼭 그런 것이 네. 아닌 것이 아. 일반적으로는 어린아이들이 잘 감염이 안 되고 노출도 네. 덜 되는데 지금 네네. 이 어린아이들이 감염된 경우도 그 역학 정보를 예.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로 20대, 30대의 젊은 부부들 중에 신천지가 꼭 끼어 있거든요. 네. 거의. 그래서 네. 엄마 아빠로부터 감염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 상황도 어린아이들은 뭐 감염이 돼도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엄마 아빠가 신천지였기 때문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았던 네. 것이고 일반적으로 노출이 돼서 어린아이들이 더 뭐 숫자가 많아진다는 이런 경향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역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이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네. 그렇게까지 어린아이들이 네. 공포스러울 이유는 없을 네,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신생아도 좀 감염된 사례가 나오면서 모유 수유로 좀 전염이 감염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라고 보시는지. 그건 가능한 해석은 아니죠. 예. 일단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흡기 바이러스인데 이게 수직 감염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B 바이러스라든지 HIV라든지 이런 것들은 체액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는 있지만 이 바이러스인 경우는 일단 부모가 걸리고 아이는 그 호흡기 감염이 노출이 돼서 후에 걸린 것이지 이 애를 낳는 동안에 즉 산도 혹은 모유에서 감염되는 일은 아마 역학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히 임신부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음 졸이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임신부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네. 임신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임신이 이제 성립되고 그 이후로 면역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네. 아이한테 아무리 안 간다 할지라도 임신부가 네. 걸리면은
임신부는 뭐 젊기는 하지만 요새는 노산도 많기 때문에 네. 이 나이에 따라서 혹시 또 기저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임신에 의한 여러 가지 그 합병증은 아니지만 임신에 의해서 뭐 임신성 당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일시적으로 면역 상태가 좀 불안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임신부인 경우에는 어떤 약도 잘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임신부는 특이한 상황으로 절대로 노출이 되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일단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약을 안 쓰고 보통은 이제 자기 면역력으로 낫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또 공포만 갖고 있으면 자기는 노출도 안 되는데 네. 공포심이 커지면 오히려 네.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불면증이 걸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지금으로 봐서는 노출된 임신부가 노출된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너무 걱정만 할 건 아니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신천지 관련자 분들의 지금 확진자가 집중이 돼 있다. 그 부분, 그 현실을 좀 잘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러니까 실제랑은 좀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신천지 때문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요. 그렇군요. 혹시라도 뭐 대구에서 하시는 분들이 전부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그 신천지 사람들만 계속 나오지. 네네. 그 외의 분들은 거의 진단을 좀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의미이지 실제로 그렇게 감염된 사람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제 그 다른 지역으로까지 더 지역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우리가 좀 빨리 좀 유의해야 될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지금 많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지역사회 감염이 전파되는 것은 실제로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사회주의 국가, 그러니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니까 후한을 봉쇄하기도 하고 뭐 북경에 들어온 사람들을 다 열을 재갖고서 자기 집에도 못 네. 들어오게 하고 이런 일을 한다면은 막는 방법이 있겠지만 네. 지금으로서는 그런 걸 막는다든가 찾는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빨리 찾아내서 환자를 네. 빨리 검사를 해서 격리를 시키면 그만큼 지역사회 전파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진단을 하고 뭐 우리가 지금 이왕 시작한 거 뭐 몇십만이 되든 네네. 적극적으로 진단을 해서 빨리 찾아내면 그만큼 이 지역사회 전파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31번 환자라는 사람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예. 이렇게 많은 진단도 할 수 있었던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치료도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방안들이 함께 나오면서 확산세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중증도를 4단계로 분류를 했잖아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금 혼선이 좀 있다고 하는데 이 4단계가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예, 그러니까 그 4단계라는 건 중증도를 나누는 것인데요. 실제 가이드라인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나누는 부분에도 그렇고 저는 이 부분에서 항상 그 주장하는 바가 꼭 의사 선생님이 한번 보시면서 좀 청직이라도 한번 대보고서 좀 분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금 DUR이라는 시스템이 대구의 그 DUR이라는 시스템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예. 자기가 보는 선생님한테는 항상 그 정보가 다 공개가 되는데 네. 딴 사람이 보면 이게 개인정보 차원에서 그 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망자도 나왔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DUR이 대구 경북지방에서 다른 선생님 보시더라도 충분히 이 정보를 볼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그 상황은 다 아실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아무리 그 증상이 경증이라 할지라도 중증으로 가실 수 있는 환자를 빨리 옮길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못 만들어졌다는 것이 즉 연세가 많고 기저질환이 있고 하면은 일단 CT라도 찍어보면은 폐렴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옮겨야 되고 예. 네. 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지금 현재 상황이 좀 면역이 부전할 상황이 있다 하면은 연세를 보고서 빨리 1순위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자꾸 전화 모니터링 얘기만 나오고 실제로 진단하는 건 좀 어려울 부분이 있어서 네.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체온이라든지 뭐 엑스레이 단순히 이런 수치나 그 차트만 가지고는 중증도를 판단하기 상당히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건 겁니까? 아닌 것이 현재의 중증도는 그거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엑스레이만 갖고서는 이게 지금 폐렴 소견인지 아닌지가 안 보일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의심이 되면은 CT 정도는 찍어보고서 판단을 하면은 그 의사 선생님의 판단이 얼마든지 틀릴 수도 있지만 예. 일단 의사 선생님이 한번 진찰을 하시고 숨소리가 이상하다든지 뭐 다른 바이탈 사인 이외의 것들도 좀 청진이 되는 이 정도만 됐어도 아주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해지는 게 어찌됐건 명확히 나누는 기준은 이제 해열제를 먹고도 열이 나는 경우
특히 열이 계속해서 가라앉지 않고 38도 이상을 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일반 아무 증상도 없다가 갑자기 생기는 사람들의 얘기고 지금 예. 이렇게 확진이 되신 분들은 또 다른 얘기이지 않습니까? 네. 일단 바이러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냥 날 사람하고 경증 혹은 지금 현재 중증인 분은 바로 옮겨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경증이지만 굉장히 빨리 바이러스가 중증으로 가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예.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사망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면역 부전이었는데 바로 그 다음 날로 사망하시는 예. 분들이 그러니까 일단 병원에 가셔서 네. 응급실에라도 도착하셔서 어떤 치료라도 받고 돌아가시면 괜찮은데 하루 만에 돌아가시니까 손 쓸 사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를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끔 네. 우리 방역 당국이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앞으로 힘을 좀 써주셨으면 네, 그러면 좋겠다. 이제 중증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그 치료가 어떤 치료가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지금 오늘 보면 렘데시비르라는 약이 네. 네. 임상 허가가 났는데요. 실제로 이게 중국에서는 많이 사용되었던 약이고 이게 특허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미국 회사가 만든 약인데 미국 회사가 3상까지 다 마치질 못하고 2상이라고 그래갖고 그 가벼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들, 그 가벼운 감기 걸린 사람들한테 지금 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이거를 복제를 했습니다. 예. 카피약을 만들어 갖고는 팔 수는 없는 거지만 중국의 신속 사용 승인을 받아가서 3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아마 3상이 거의 끝난 상황인 것이고 이 렘데시비르라는 약이 실제로 바이러스가 처음 증식할 때 굉장히 아주 효과가 좋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그게 논문에 뉴잉글랜드 저널 메디신이라는 데 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약이 제일 그 앞으로 가능성 있는 후보 물질인데 실제로 이거 허가는 다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부작용이 어떤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만은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썼고 지금 우리가 그 약을 구할 수가 없어서 아마 가능하지 않았었는데 중국이 좀 잡히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사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직 허가는 안 났고 임상 예. 승인 정도 난 상태니까 네. 쓸 수는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 물질은 빨리 확보를 해서 네. 제일 좋은 후보 물질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비가는 예. 어떤가요? 아비가는 이 예. 독감에 사용한 신종 프로 같은 데 사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다릅니다. 이 작용 기전이 물론 일본에서 어떤 그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네. 그것들이 확실치가 않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렘데시비르는 많은 사람들한테 일단 썼고 그 차이점은 렘데시비르라는 약은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걸 어떻게 사용 승인을 내고 수입 허가를 받고 또 이거 파는 약이 아니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이제 근데 원래 특허를 가진 회사에서 공급은 해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 부분에 이제 법적 문제는 여러 가지가 남아 있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제일 그 작용 기전으로 봤을 때는 제일 가능성 있는 후보 물질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중환자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는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나온 보도 중에 일본에서 기관지 천식 치료약을 코로나19 환자에게 사용해서 효과를 봤다 이런 임상 사례가 보고됐다고 지금 TV 아사히가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약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 약이라는 부분은요. 일본에서 지금 얘기하는 일본은 약 굉장히 많습니다. 신약도 네. 잘 만들고 우리보다는 훨씬 그 제약 쪽에서는 앞서 있긴 한데 일본의 환자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임상실험을 많이 하지도 못했던 것이 진단 자체를 몇 개 안 했기 때문에 환자 수는 굉장히 적어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임상 시험을 해갖고 현재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낼 만큼의 역학 그 데이터, 임상 데이터가 쌓여 있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자꾸 언론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물론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그 임상 데이터만 보고서는 아직까지는 신빙성이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경증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생활치료센터에서 지금 치료를 하겠다 지금 이런 방침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되어 있는 거는 뭐 유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뭐 적절한 치료를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뭐 경증이라 그러면 아무 네. 치료도 안 받고 나을 수도 자기 면역력이 나아야 되는 치료를 하는 거니까 네. 나을 수도 있고 또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옮길 수도 있고 또 방역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설 격리라는 것은 최고의 격리입니다. 격리 방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밀폐된 상태에서 딴 데로 바이러스는 나가지 않겠죠. 예. 하지만 한 가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좀 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일본의 예를 보면은 일본의 첫 번째 우한 교민들이 일본에 송환됐을 때 비행기로 이 일본 사람들은 인권 문제를 생각해서 집에 가든지 병원에 가든지 혹은 호텔에 자가격리하든지 이거를 본인들한테 결정하게끔 해줬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텔에 격리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은 못 견디고 집에 간다고 그래갖고 집에 가서 예. 일상 사회생활을 해갖고 그분들이 확진된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2차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일단 송환된 교민들은 다 시설에 격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점은 그분들은 사실은 확진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 이게 확진자거든요. 그래서 이 인권 문제가 조금 생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좀 해결하면서 물론 강제적으로 수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집에서 자가격리를 한다면은 지금도 자가격리돼 있는 분들은 많습니다. 예. 한 거의 반반 정도가 지금 시설 갈 수 있고 아니면 자가격리인데 네네. 이 시설이라는 의미가 거기가 병원이 아니니까 네네네.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많이 가신다고 그래도 장비도 다 보급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는 식구들이라든지 딴 사람들한테 전염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네.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예. 이 부분을 만약에 선택을 하게 해줄 수 있다면은 방역에서는 좀 문제가 생길지 몰라도 예. 본인이 나는 간병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나 시설에 가기도 자진해서 네. 가면은 좀 갇힌 기분이 덜할 것이고 또 자기 집에서 격리를 한다 그러면 장점이 많은 것이 내 집에서 네. 따뜻한 밥 먹으면서 내 식구들하고도 내가 자가격리 수칙만 네. 잘 지킨다면은 감염을 전파를 시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언급을 잘 안 합니다만은 네. 인권 문제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네. 해서 그건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상황에 맞도록 하고 대신 이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유의를 해야 되겠군요. 근데 그 부분은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내가 지금 의심 환자이면서 자가격리를 하는 것과 내가 지금 바이러스가 있어 확진이 된 상태에서 나를 돌봐주는 사람들은 내 식구고 나랑 친한 사람이 어떻게 됐든 친밀한 사이인데 네. 어떻게 하든지 자가격리 수칙에 뭐 혼자 밥 먹고 친구 혼자 쓰고 멀리 떨어져서 예. 얘기하고 식기들 다 살균하고 주변 환경 완전히 살균하고 또 밖에 나가지 않고 그런다면은 네. 충분히 치료가 될 때까지 음성이 될 때까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네. 것이 그 자가격리자가 밖에 나가서 쇼핑하고 오면 어떡하냐 네. 이런 얘기인데 그런 일만 안 생긴다면은 충분히 자가격리로도 네. 경증 환자는 잠시만요. 네. 자, 좀 저희가 대담을 나누고 있는 동안 또 새로운 확진자 수 집계가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오후 4시 기준 374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오후 4시 기준 374명 추가 발생을 하면서 오후 4시까지의 누적 확진자 수는 5,186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오후 4시를 기준으로 374명이 추가 확진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이제 총 확진자 수는 5,186명이 됐습니다. 네, 지금 오후 4시까지 370여 명이 더 늘었는데요. 이 추이를 좀 어떻게 이거는 보시는지.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상당히 예, 며칠 전만 더 가면 좀 예.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진단 검사가 몇 개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숫자는 1,000명에 가까운 숫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런 상황 0시 이후에 보면은 토탈로 그러니까요. 어제가 600명인데 오늘 이 374가 네. 어떻게 보태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0시까지 하면 이게 오늘 통계로 아마 들어가서 오늘 전체가 아마 1,000명이 아니고 오늘 지난 밤에 0시부터 오늘 밤 0시까지 하면 역시 한 600명 정도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이 통계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시간을 자꾸 변하셔갖고서 예. 하루에 2번씩 발표하고 계속 숫자가 바뀌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 1,000명이 된다 그러면 위험한 거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지난 0시부터 오늘 확진자가 더 나왔지만 오늘 밤 12시까지를 해서 아마 통계를 낸다면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 지금 확실치는 않지만 제 생각이 아마 맞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증가 폭이 지금 다소 둔화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군요. 적어도 네. 한 며칠은 더 가야 이 500명, 600명, 뭐 크게 보면 700명 정도 수준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이 확진자들이 의심 증상자로 가게 되면은 실제는 예. 지금 유증상자이기 때문에요. 네. 실제 무증상자로 가게 되면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만은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그 추이는 좀 며칠 더 지켜봐야 네. 하겠습니다. 네, 그 일단- 자가격리를 할 때 참 여러 가지 유의해야 될 점 우리가 이야기를 또 나누고 있었는데 또 한 발레리노가 이제 일본 여행을 다녀와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자가 이렇게 무단 이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이 발레리노 같은 경우는 네. 방역 당국에서 자가격리를 시킨 게 아니고 이 네. 무용단에서 자가격리를 시킨 거니까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대구에서 공연을 했다고 그래서 이
이 무용단에서 자가격리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예. 네네네. 문제는 이분이 하필이면 또 일본을 갔다 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네. 오히려 대구보다는 일본에서 감염돼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건 확실은 모르겠습니다. 이 역학적인 관계는 모르겠지만 일단 자가격리를 했다고 그랬으면 움직이지를 않고 예. 자기 집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네. 여자친구랑 일본을 갔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집에 나가는 것도 그러는데 벌써 비행기 타고 일본을 뭐 배 타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본을 갔다 왔다는 얘기는 이거 자체가 자가격리 준칙을 위반한 게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죠. 네, 그리고 또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마스크를 사러 줄을 선 확진자도 있었다고 지금 들었는데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면 주변인의 좀 도움을 받고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수칙을 지켜나가는 게 옳은 방향인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그 발레리노하고 네. 완전히 다른 상황인 것이 발레리노는 확진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은 확진자인데 밖에를 나갔다는 거 그거 자체가 문제죠. 네. 그럼 자기 혼자서 하는데 밖에를 못 나가냐?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경우에는 자진해서 어떤 격리 시설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분이 다 돌봐주고 모든 것을 살균하고 또 밥도 혼자서 먹고 혼자 자고 뭐 살아나갈 때는 그 돌봐주시는 분이 모든 행동을 다 해야 되는 것이 즉 어떻게든 2m 이상의 거리를 띄우면서 한 2주일을 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확진자인 경우는 그 2주일이라는 그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네. 자기가 바이러스가 없어질 때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가 다시 입원을 해야 될 경우도 많이 생길 것이고요. 혹은 자연적으로 치유가 돼서 바로 뭐 한 일주일 열흘만 해도 자가격리가 끝날 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은 그 자기 집에서 누가 간호를 해주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네. 이 시설인 경우에는 지금 간호사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그 간병해줄 사람들도 예. 굉장히 많이 모자랄 것 같고 네네. 점점 숫자가 더 늘어나면은 실제로는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많이 지금 가능한가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 네. 어떻게 운영하실지 아주 잘 운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이 자가격리라는 것에 대한 우려, 시설격리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지금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료진들의 어떤 인력 부족 문제 이것을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까? 뭐 지역 간에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좀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글쎄요, 물론 지역 간에 우리나라 전체로 효율적으로 다 잘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실상을 보면은 지금 대학병원이나 뭐 이런 데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대구의 자원에서 가실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실제로 간호사 같은 경우도 우리 면허를 가진 간호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독신이 아니고 엄마인 경우에 있어서는 자원에서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겠네요. 현실적으로. 네. 아빠들은 많이 갑니다. 자기 병원 문 닫고 진짜 자원에서 글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그 식구들은 굉장히 많이 반대하겠죠. 예. 근데 실제 더 많이 부족한 것이 이 간호사라든지 간호조무사라든지 혹은 이 간병 인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네. 이 시설 격리라는 것이 뭐 시설은 잘 돼 있다 할지라도 이런 인력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잘 충원될 수 있을까? 특히 이런 면허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지금은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증 환자와 그리고 경증 환자를 나눠서 이원화해서 치료를 하다 보면 어찌됐건 그 시설의 의료진이라든지 그리고 병상 같은 부분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여전히 부족함을 겪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좀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들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예. 지금 상황에서도 병상이 다 안 되는데 네. 저 시설을 계속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기대하는 것은 좀 많이 떨어지면은 확진자 수가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왜냐하면 퇴원하는 사람도 이제 앞으로는 많을 거거든요. 지금 2월 18일 날 그 31번 환자가 나온 이후로 처음에는 환자 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확진자. 네. 31번이라는 번호에서도 아시다시피 10명, 그다음에 20명 이렇게 늘었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로 2주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31번 이후의 환자들은 대부분 2주가 확진받은 지가 2주가 경과하지 않은 것이니까 현재로 봐서는 퇴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죠. 네. 그리고 처음에는 다 음압병실에 갔는데 지금 그럴 상황도 아니고. 네, 네. 하지만 퇴원하는 사람들은 계속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병상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는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걸 기대해야 되는데 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하루에 500명씩 이렇게 적어도 500명씩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과연 다 입원이 가능하냐, 시설 격리가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런 저는 우려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은 더 연기가 미뤄지면서 이제 2주일이 더 미뤄졌습니다. 그 정도 기간이면은 적절하다라고 봐야 되지 상황을 계속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네. 부분은 누구도 아마 예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이 그래프에서 지금 증가세, 이 총 환자 수가 아니라 증가세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 증가세에서 감소로 간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네. 혹시라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전파력이 너무 강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또 못 잡을 수도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즉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이 된다면 범유행이라는 것은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탈리아나 미국이나 동남아시아나 일본 같은 이런 나라들의 전파 속도를 보면은 네. 전 세계가 특히 아프리카 같은데 한번 이게 상륙을 하게 되면은 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WHO도 이제 이거를 팬데믹이라고 인정을 하고 우리가 그런 나라들의 많은 도움을 줘야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네. 진짜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이 앞으로의 추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진단을 해서 환자가 많은 것으로 보일 뿐이지 실제 확진율이라든지 치사율을 보면 상당히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도 훨씬 더 낮고 확진율만 해도 일본이나 미국보다 훨씬 낮거든요. 지금 요새 좀 많이 높아지긴 했어도 그래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학교는 유치원은 휴원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모든 일반 국민도 이 사회적으로 서로 거리를 떨어뜨림으로써 네. 이 서로 좀 전염을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네, 같습니다. 팬데믹 우려도 이야기를 꺼내셨으니까 지금 유럽에서는 특히 이탈리아가 지금 눈에 띄잖아요. 그 네. 이탈리아 상황은 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이탈리아가 뭐 처음에 봉쇄는 했습니다만은 이 노출이 원체 많으니까 중국에서부터 관광객들이 이탈리아 로마라든지 뭐 피렌체라든지 엄청나게 많이 가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노출이 많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막아서 처음에는 안 나타났지만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유기 때문에 막을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이 퍼지는 건 국경이 없어서 퍼지는 건 그다음에 막을 방법도 없거든요. 그래서 유럽이라는 이 전체가 지금 굉장히 공포스러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북쪽에서부터 시작하고 점점 남하에서 다른 나라까지 퍼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탈리아가 지금 사망자도 굉장히 많고 네. 이 증가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여기가 언제 이게 멈출 수 있는 것인지 네. 또 우리만큼 그만큼의 진단도 하지 않았거든요. 또 이란도 지금 좀 우려. 이란은 오히려 네. 사망자가 훨씬 더 많은 것이 그러니까요. 지역사회 감염이 완전히 만연돼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진단도 많이 하지 않았고 의료 수준이 굉장히 낮아서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사망자가 많더라고요. 사망자가 굉장히 많기 네. 때문에 예. 이거 우리나라랑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 우리는 그렇게까지 사망자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대남병원이라는 데서 많은 사망자가 나왔으니까 지금 일견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은 끝났고 지금 잘만 찾는다면은 그렇게 사망자가 나오는 케이스가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예. 이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이란 또 북한도 사실은 있을 것 같긴 한데 거기 진단은 잘 못하고요.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사실은 많이 있는데 진단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서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싱가포르 같은 데는 원체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 예. 사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지를 잘 못하는 것 같고요.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다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활수칙 꼼꼼히 지키고 그리고 앞서서도 강조를 해주셨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끝으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고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2월 18일 날 이후로 2주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이 이번 이 주의를 잘 지내지 않으면 진짜 네. 확산될 수 있고요.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리도 둬야 되지만 내 면역력도 떨어지지 않게끔 해야 되거든요. 내가 숙주인데 바이러스가 이렇게 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내 무기도 잘 챙겨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내 컨디션이 떨어지지 않게끔 너무 공포에 떨지 말고 영양분 쪽도 잘하고 잠도 잘 자고 일상생활은 영위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힘을 내서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좀 극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 다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 의대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